자, 주간 모의고사 드디어 몇 회? 20회. 이제 20회 해설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14, 15번 패스하시고 16번부터 자, 16번부터 하자고 하는데 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보지 뭐. 자, 주머니에 1이 몇 개? 1이 3개 있고요. 2가 2개 있고 3이 하나 있고 이렇게. 자, 여기서 몇 개 꺼낸다? 뻥치지 마. 자, 여기서 한 개를 꺼내죠. 자, 뭐 문제를 잘 풀 수가 없어. 글씨도 못 읽는데 뭐. 자,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적힌 공에 있는 숫자를 확인하고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하나 꺼내고 다시 하나를 그걸 넣는 거니까 계속 새로운 개수, 요 개수에서 빼는 거를 몇 번 하겠다? 네, 3번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꺼낸 3개의 공에 적힌 세수의 합이 3의 배수일 때 이 세수가 모두 다를 확률은? 일단 문제 읽자마자 무슨 확률 이거? 무슨 확률?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 조건부 확률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써놓으라고 했어. 써놓으라고 했어. 그죠? 자, 내가 원하는 확률, 실질적으로 원하는 확률은 뭐라고? 세수가 모두 같지 않을 확률을 원하는 거고, 그럴 때 조건이 뭐다? 합이 3의 배수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거에 의하면 원래 요게 이제 3의 배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줘야 돼? 문제에서 나한테 알려준 숫자들을 3의 배수와 3으로 나누면 1 남는 수와 3으로 나누는 2 남는 수로 분류를 해서 요 녀석들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다. 이게 우리가 공부했던 구조인데 얘도 그렇게 해야겠니? 숫자 3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나누나 그냥 나누나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었대, 이거. 할 필요가 없었어. 그러면 자, 조건방 이렇게 만들면 우리 이거 계산 어떻게 해? 계산 어떻게 하는 거야? 분모에 합이 3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거 분해 세 수가 모두 다르고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케이스를 찾아서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지. 그럼 뭐 이거는 그냥 밑에 것만 찾으면 되는 거네. 맞죠? 요거 합이 3의 배수인 경우만 싹 찾아서 좀 써주면 될 것 같아. 자, 봅시다. 저기 1, 2, 3이라는 숫자 1, 2, 3이라는 숫자 더해가지고 3개 더해가지고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거는 뭐 3 될 수 있고 또 6도 될 수 있고 또 9도 될 수 있고 또 있나? 없죠. 자, 3이 될 수 있는 거 불러봐. 111. 또 6이 될 수 있는 거는 1, 2, 3. 또 2. 그 다음에 9가 되는 거는 3, 3, 3. 총 몇 개? 4가지 경우가 있다. 이거 4가지 경우. 그죠? 그 4가지 경우가 분모로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당연히 누가 들어가겠어? 세수가 모두 다른 거니까 요거가 분자로 들어가면 되겠지. 되겠어? 근데 만약 이제 이 문제를 틀린 사람들 중에 어떻게 틀렸을 거냐면, 자, 요거를 우리가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하고, 얘를 3번이라고 하고, 얘를 4번이라고 하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분의 내가 원하는 거 누구? 2.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치? 맞아요? 그럼 1, 2, 3, 4만 구하면 되는데 1부터 구해보지 뭐. 자, 첫 번째 111 나오는 거 어떻게 하지? 쌤이 이거 조건부 확률 할 때 이 분모를 쓰거나 분자를 쓸 때 여기다가 P를 쓰거나 N을 쓰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아. 교과서엔 그렇게 돼 있지만 왜 하지 않냐면 경우의 수를 쓰는 경우도 있고 확률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안 쓰는 거야. 지금 여기 보면 만약에 내가 이걸 이렇게 했다. 1번 111 배열 방법 몇 가지야? 한 가지. 얘는 3가지. 3팩. 얘는 그럼 한 개 6개. 그럼 더하면 9 분의 요거 6 해서 얼마? 3분의 2 하면 틀리죠?
이게 왜 틀린지 알아요. 이거 왜 틀려? 그렇게 하면 왜 틀리는 거야? 그럼 만약에 그렇게 풀었다고 하면은 이런 생각이 안 드나? 이렇게? 그러면 주머니에 이렇게 있는 거랑 저렇게 있는 거랑 뭐가 달라? 만약에 그렇게 풀 거면. 그지? 굳이 나 1, 3개, 2, 2개를 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그렇게 푼 건 이거 말하는 거지, 이거. 저긴 지금 각각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는 게 확률이 어때? 다 다르지?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지. 그래서 확률로 가야 되는 거지. 자, 111이 나올 확률 어떻게 돼? 불러봐. 1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3이죠. 2분의 1. 2분의 1, 또 2분의 1. 경우의 수는 한 가지. 이렇게 풀어야지, 이렇게. 맞아? 2번 불러봐, 2번. 1이 나올 확률 2분의 1, 2가 나올 확률은? 배열 방법 6가지 3팩토리얼 이렇게 쓰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랑 얘는 뭐 똑같지. 뭐 2는 얼마야? 3분의 1을 몇 번? 3번 곱하면 되고 곱하기 하나. 얘는 6분의 1을 3번 곱하고 하나. 이렇게 해서 요 4개 모두 더한 녀석을 분모에 쓰고 그 중에 2번을 분자에 쓰면 답이다. 되겠어요? 조건부 확률이 아주 전형적인 사건 진행형의 문제지, 그치? 이런 문제였다. 요거까지도 패스해도 되는데. 자, 17번 가볼게. 17번 문제 보니까 이제 쌤처럼 이렇게 물론 뭐 수학 과목만 그렇진 않겠지만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물론 그런 고충들이 다 있겠죠. 그러니까 쌤은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언제가 제일 이 수업하기가 힘드냐면은 여러분들이 실패할 거를 뻔히 알 때,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때가. 그리고 그때가 그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해. 과연 학생들이 나한테 지불하는 이 수강료는 내 시간을 뺏은 거에 대한 금액인가? 내가 여기서 어쨌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쌤이, 그죠? 그거에 대한 건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성적에 대한 대가인가? 에 대한 늘 물음표. 두 개 다겠지 뭐. 그죠? 어쨌든 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업 준비를 하고 수업을 하고 하는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 일이니까 이것도.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잘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게 내 의무이기도 하고, 그죠? 아마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똑같겠지?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맛이 없다고 돈을 안 내진 않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 음식에 대한 그 음식 값은 맛과 그 음식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 재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비용이 책정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 것 같아.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서 난 최선을 다했고 성적은 나오는 애들도 있고 안 나오는 애들도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학원이라는 게 굴러가지 않겠어? 근데 내가 쌤이 늘 얘기하지만 쌤은 이쪽 영역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태연하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적이 좀 잘 안 나오면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 스트레스, 쌤이 이제 벌써 이 직업을 한 지 16년째 됐으니까 이런 스트레스에 약간 좀 의연할 때가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생각 좀 드는 거지. 뭐 성적이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야. 초창기에는 성적이 올라가야만 한다. 내가 가르치면 성적이 올라가야만 한다. 막 이런 어떤 압박에 좀 시달리다가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럼 어떻게 성적이 다 올라가? 그럼 1등 등급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지. 누군가는 바닥을 깔고 누군가는 위에 있어야 그게 성적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등수가 매겨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 다음 생각은 이런 거죠. 성적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뭔가 얻어가야 한다. 설사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성적이 나오질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뭔가 세상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좀 생기면 참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가장 힘든 건 성적도 안 나올 것 같고 과정에서 뭔가 얻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 수업을 듣고 있고 나는 수업을 하고 있으면 와, 이 물음표에 대한 건 어떻게 해결할 답이 없는 거지. 17번 문제를 풀기 전에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지금 문제가 요 점을 점 P라고 했고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 접선이니까 접점의 수직이겠지. 그리고 여기를 지금 뭐라고 줬죠? 세타라고 줬죠? 이 문제를 보고서 지난주 모의고사 29번이 생각났나요? 생각이 나야 돼. 이게 생각이 안 났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얘기한 거야. 지난주 29번 모의고사 뭐였어? 기억나나요, 이거? 기억나? 이걸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를 세타라고 놓고 풀어도 되지만 그렇게 풀지 않았던 이유는 뭐다? 세타에 대한 언급이 문제에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세타로 가지 않고 두 직선 사이의 거리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넓이를 표현하고 미분을 때려서 최대값을 갖는 풀이를 소개했다. 이런 멘트들이 기억나지, 내가 얘기하면은. 이거 이 정도 기억나서 안 돼. 완전 진짜 개생생하게 기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얘는 세타가 있네. 지난주에 세타가 없었는데. 이런 생각이 났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런 생각이 안 났잖아? 복습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풀든 어떤 학원 어떤 곳에서 나눠주는 프린트를 풀던 간에 프린트를 받고 이걸 풀고 채점을 하고 틀린 걸 한번 고치고 이걸 버리면 시간 낭비야.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늘질 않잖아. 시간이 지날수록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다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데이터로 이런 것들이. 그죠? 그래서 그 많은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디범벅이 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만약에 16번 문제 같은 경우 봐봐. 그러면 16번 문제 만약에 틀린 학생들은 집에 가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와, 주머니에 있는 공의 개수가 다르니까 확률에 경우의 수까지 생각을 했어야만 했어. 아, 나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아, 나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그리고 생각해야지. 다음에 이런 거 한 번만 더 나와라. 근데 절대 안 틀려야지. 한 번 당했으니까 다음엔 안 당한다. 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데이터로 넣어놓으면 만약에 다음 주 모의고사 이거 또 있으면 어떡할래? 복습 제대로 안 하면 다음 주에 또 틀려. 그러면은 이제 쌤이 아까 얘기한 또 틀릴 걸 알고 공부하는 거야. 또 틀릴 걸 알고 일주일을 또 그냥 보내는 거지. 그럼 공부는 도대체 왜 해? 수능날 어차피 또 틀릴 건데. 야,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해. 지금 동영상 듣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거면 왜 하는 거야, 공부를 도대체. 쌤이 아까 얘기했잖아. 성적, 그래, 아이, 뭐, 안 나올 수도 있지. 아니면 계속 잘 나오다가 수능날 실수할 수도 있어. 그거는 너네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수능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아니, 어떤 놈은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찍었는데 다 맞고, 어떤 놈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전생에 무슨 죄를 졌는지 그날 막 실수가 연발하고. 모르는 거야, 그날까지는. 근데 그날을 향해서 가는 과정은, 이거는 너무 정직한 거 아니야? 오늘 아까 현준이가 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봤어. 오늘 학교에서 EBS 수능 습관 공간 도형을 했는데 공간 도형 레벨 3가 진짜 너무 어려워요. 수능에 정말 그렇게 나옵니까?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 아까. 그리고 좀 감동했어. 왜냐하면 수능 특강에는 레벨 3 공간 도형 문제를 풀면서 느낀 거야. 이렇게 나오면 나는 못 맞출 것 같은 거지, 그지? 이렇게 나오면 나는 못 맞출 것 같아. 수능에 이렇게 나오면 나는 못 맞출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쟤는 둘 중에 하나를 듣고 싶은 거야.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걸 듣고 내 마음이 좀 편해지던가, 아니면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말을 해야 돼 말하는 말을 듣고 공간도양을 더 파던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니까 제가 나한테 질문을 했겠지. 야, 이게 수험생의 자세지. 그럼 내가 만약에 너한테 아까 야, 수능에 이 정도 나와, 너 공부해야 돼, 그럼 이제 쟤는 또 선택하겠지? 그럼 공간도양을 틀릴까 그냥? 그리고 다른 걸 맞출까? 아니면 공간도양을 더 파서 이걸 맞추게 공부를 한번 해볼까? 뭐 선택을 하겠지. 야, 이게 학생 아니야? 아씨, 왜 이렇게 어려워, 짜증나. 이게 학생이야? 그럼 인생이 다 짜증나지. 씨. 대학교 가면 교수님이 짜증나, 취업하려고 그러면 회사가 짜증나, 취업하고 나면 상사가 짜증나, 뭐 다 그냥 인생이 짜증나, 그냥 인생이. 제발. 아이고. 이 코딱지들아. 정신 좀 차리라. 아이, 참. 그러지 마라. 만만치가 않다, 이 세상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다. 가볼게요. 이 문제 보고 그림까지 정말 똑같은데 선이 지난번에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고 지금 접해 있거든. 그지? 이게 내 마음만 같으면은 여러분들 표정에서 딱 그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분명 안 보일 것 같아서 잔소리 했어요.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알겠지? 그런 학생들도 있었다니까. 쌤, 저는 모의고사 수업할 때마다 시험지를 2개씩 주세요. 하나는 수업 듣고 풀고, 하나는 집에 가서 나 혼자 해보게. 감동이죠. 감동이. 자세 자체가 좋잖아, 자세 자체. 물론 그렇게 말하는 애 중에 그 시험지를 가져가서 다시 보는 애는 또 그 중에 일부. 왜 달라고 한 거야? 마음이라도 편하게. 그래도 계획이라도 했으니까 어디야. 자, 가볼게요. 자,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에 1사분면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사실 별로 볼 게 없었는데 OP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고 에서 문제의 방향성이 일단 잡혔다. 얘가 뭐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놓는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자, 그 다음에 점 P를 지나고 원 C에 접하는 직선을 L이라고 하자. 요 직선을 L이라고 하자. 근데 원의 방정식이 있고 위의 점이 있어.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도 세울 수 있어요. X하고 Y 자리에 하나씩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2차 곡선이랑 똑같지 뭐. 그럼 어떻게 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코사인 세타 X 플러스 사인 세타 Y 이퀄 1 이렇게 생기겠지. 그죠? 내가 아는 거 일단 쏟아내야지. 자,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사각형의 넓이인데 요게 정사각형이래. 요게 정사각형이래. 근데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 거야. 이 넓이를 S세타라고 하겠대. 그럼 이 넓이를 구하려면 나한테는 일단 한 변의 길이가 필요하겠지? 그죠? 그러면 솔직히 요거 한 변의 길이 아무거나 하나 설정해놔도 돼. 근데 좀 찝찝한 거야. 왜냐면 내가 여기다가 길이를 하나 딱 설정하고 나면은 얘가 분명 S세타인 걸로 봐서는 얘도 세타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그냥 막 이렇게 설정해도 되나? 이런 의심이 들어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조건을 읽어보는 거지. 가보자. A, B는 원 C와 1,0에서 접하고 요 점이 뭐라는 거야 지금? 1이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A, E와 B, E가 같대요. A, E가 뭐야 지금?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은 거야? 그럼 이 정사각형이 이 X축을 중심으로 딱 가운데 껴있다는 얘기인가?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 나 조건을 보니까 점 D는 1사분면의 점이고 직선 L 위에 있다. 이게 힌트인 거지. 지금 요 점 D에 대한 언급이 있지? 그죠? 근데 얘가 이 직선 위에 점이래지? 그럼 결국 이 점의 좌표를 설정하는 거야.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t라고 놔도 충분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왜? 그럼 여기가 지금 1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좌표 뭐가 되고 1 플러스 t가 되고 요건 딱 절반이니까 2분의 t가 될 건데 t라고 설정해도 되는 이유가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세타로 표현이 될 거란 얘기지.
이러면 이제 확신이 든 거지. 그럼 가는 거야 이제. 자, 집어넣겠습니다. 코사인 세타 곱하기 x자리에 누구? 1 플러스 t 플러스 사인 세타 곱하기 얼마? 2분의 t 이퀄 1. 양쪽에 2 곱해서 가자. 그럼 2 곱해주고 없어지고 2 되고 t로 정리할게. 지금 t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 넓이 구해야 되니까, 그지? 자, t는 묶으면 어떻게 돼? p. 여러분? t 빨리 불러.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그리고 이쪽 2 있고 이거 넘기지 뭐 상수는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묶자. 자, 요거 보니까 세타 제곱 있을 것 같지? 예상해야지. 자, 이제 t는 뭐야? t 불러보세요.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되고 위에는 2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S 세타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녀석에 뭐? 제곱이 들어와야 돼. 야, 그럼 솔직히 이것 때문에 밑에 뭐 필요하니? 세타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 필요하겠지. 그래서 거기 4제곱이 있나 봐. 느낌 왔어? 그럼 그거 여기 원래 이렇게 하고 세타 4제곱인데 안으로 집어넣으면 요 옆에다가 세타 제곱을 넣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보내는 거지 뭐. 나머지 계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하면 되겠지. 어렵나 이거? 풀이 몇 줄밖에 안 나오는데. 그지? 좋은 문제야, 좋은 문제. 이 정도 문제면 됐어? 늘 우리가 뭘 하다가 지금 늘 우리가 그냥 평면 도형을 주고 길이 표현하는 문제만 늘상 지금 연습을 하다가 좌표 설정하는 거 오랜만에 나온 거잖아, 그지? 나올 때 챙겨두는 거야, 나올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재야. 알겠어? 표시 잘 해놓으시고 복습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이어서 18번 가는데 18번은 이거 진짜 계산 문제여서 안 할게. 알겠죠? 괜찮죠? 자, 넘어가고 19번. 19번 문제 다들 틀렸나? 19번은 빈칸 넣기 치고는 많이들 틀렸어요. 많이들 틀렸는데 여기다 적어 놓을까? 매우 수능스러운 빈칸 넣기입니다. 수능스럽다는 얘기는 맞춰야 한다는 얘기죠. 야, 만약에 와 근데 너무 극과 극이다. 우리 지난번 19회 때 빈칸 넣기가 귀납법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는 수능이 안 나온다 그랬는데 바로 20회에는 진짜 이거 그냥 수능 문제로 바꿔놔도 될 만큼 좋은 문제야. 왜 그렇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해. 왜 그러냐? 만약 빈칸 넣기 문제를 평가원이 그냥 쉽게 낸다 그래. 아무나 다 맞추게 되겠다. 변별력 두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안 나와. 그럼 우리가 평상시 좀 쉽게 풀었던 것처럼 그냥 읽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 빈칸 넣기 문제를 가지고 왜냐면 이게 확통해서 킬러 문제스러운 걸 낼 수가 없으니까 요즘 같은 추세에는 확통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를 낼 수 있는 방법이 고작 빈칸 넣기밖에 없었어요 요새. 그러니까 그런 태세를 계속 이제 유지해서 이 빈칸 넣기 문제로 중위권 애들을 털어내겠다라면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늘 어떻게 예상하고 연습했다고? 도입부의 이해. 선생님이 지금 수능스럽다고 말하는 이 빈칸 넣기는 초반부를 읽었을 때 이해가 잘 안 가야 정상이야. 한 번에 읽었을 때 이해가 가면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제가 쉬운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지금 어떤 거냐면 여기 봐봐. 여기 별 모양이랑 여기 하트 모양이랑 그리기 힘들게 클로바를 줘가지고 하필이면 클로바를 여기 종이가 이렇게 종이판이 이렇게 있고 여기다 지금 스티커를 붙인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는데 스티커가 별이 지금 몇 장 있고 n-2장 있고 그 다음에 하트는 n-1장 있고 클로버는 n장이 있다. 근데 지금 조건이 뭐냐면 같은 모양에는 못 붙인다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그죠? 어느 종이에도 표시된 모양과 같은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지는 않고, 그렇진 않고 모든 종이에는 적어도 2장 이상의 스티커가 붙어있도록 3n-3장의 스티커를 남김없이 다 붙인다.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지. 이게 원래 그냥 이걸 붙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라 했잖아. 근데 그냥 구하시오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밑에다 해설지를 준 거다. 그럼 해설지를 읽어본다. 첫 번째, 별 모양의 스티커 n-2장을 하트와 클로버가 표시된 2 종이에 남김없이 붙이는 경우의 수는 n-1이다. 이게 이해가 간다고? 한번 쭉 읽고. 이게 왜 n-1이야?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야. 거기서부터 이게 왜 n-1인지 모르면 그 다음에 읽으면 안 돼. 맞출 수 없어. 알겠어? 자, 그럼 해보자. 보세요. 왜 n-1인 가보자. 나한테 지금 별이 몇 장 있다고요? n-2장 있다고. 근데 여기는 간다고 못 간다고? 못 간다고. 그럼 여기 아니면 여기 와야 되겠지. 그럼 이 종이와 이 종이, 즉 하트 종이하고 클로버 종이에 들어가는 별 스티커의 개수가 몇 장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게 n-1로 한 번에 보여서는 안 되고 어떻게 보여야 돼? 2, h, n-2로 보여야죠. 맞지? 이렇게 보여야 되지? 중복조합이잖아, 중복조합.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불러봐. 2개 더하면 n-1, c 뒤에 거 n-1, 숫자가 너무 커. 빼. n-1c 여기서 이거 빼면 1. 그래서 얼마? 그래서 n-1인지를 알아야지. 이걸 모르는데 뒤에 걸 어떻게 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이걸 니네가 읽을 때 별 모양의 스티커 n-2장, n-2장을 저 2개에다가 붙인다. 근데 n-1이다? 이거 왜 n-1이지? 이렇게 해야지. 실제 니네가 시험을 볼 때. 그리고 이게 왜 n-1인지를 찾아내야지. 맞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럼 계속 가봐. 지금 별 모양인 거 했어. 그러면 얘를 채우는 건 어떻게 되겠어? 얘를 채우는 건. 얘는 이쪽으로 못 가니까. 어차피 여기하고 여기에 있는 녀석이 합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2h, n-1. 얘는 2h, n.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가에 들어가는 건 요 세 녀석의 곱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되겠어?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도입부를. 이 도입부가 이해가 안 가면 못 푸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네들 전부 다 이 문제를 풀었지만 지금 너네뿐만 아니라 너네 주변에 공부하고 있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그냥 빈칸 넣기는 슬슬 공부하는 애들 있지. 그런 애들 다 틀려. 이렇게 나오면. 근데 만약 세미 평가원이라면 이렇게 될 거야. 빈칸 넣기 똑바로 공부 안 하는 애들 다 틀리게. 빈칸 넣기의 구조가, 수능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공부 제대로 안 하는 애들. 도입부를 정말 구체화시키고 주사위를 던지라고 하면 실제 다 주사위를 던지는 걸 써보고 공을 꺼내라고 하면 공을 꺼내는 걸 다 나열해보고, 그래서 이 초반의 도입부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시키지 않는 애들은 전부 다 틀리게. 그렇게 될 거야, 내가 평가원이면. 근데 그렇게 낼 가능성이 높아. 확통에서는 그거밖에 낼 게 없어. 생각해봐라. 미투, 확통, 기백, 우리 그 30문제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확통인데 확통에서 어려운 문제를 낼 방법이 없어. 고장 내봤자 빈칸 넣기 아니면 노가다. 2개인데 이렇게 안 낸다고? 만약 이거 이렇게 안 되잖아? 그러면 기백이랑 미투에서 도대체 얼마나 어렵게 문제를 내려는 거야? 차라리 이게 낫지. 그렇죠? 4점짜리 문제도 고르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잘 복습을 해 두시라고. 두 번째 거 갈게요. 세 종이 중에서 어느 한 종이에만 딱 한 장의 스티커도 붙어있지 않은 경우는 3n이다. 역시 이게 왜 3n인지 알아야 된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문제에서 이제 두 번째 나한테 알려준 건 뭐였냐면, 여기 있는 이 세 종이 중에서 어느 한쪽에 한 장의 스티커도 붙어있지 않아야 된대. 그럼 그런 경우 몇 개 있겠어? 당연히 3개 있겠지? 별에 한 장도 안 붙어 있는 거 빵. 아니면 하트가 빵. 아니면 클로버가 빵. 이렇게 해서 3개로 나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해볼게. 보세요. 이거부터 해보자. 별에 한 장도 못 붙는 거야. 여기에. 여기는 없어. 별부터 보낸다. 별 어디로 보내니? 여기 아니면 여기. 어떻게 돼? E, H, N-2. 얘는 무조건 일로 가야 되지? 자기 자리 못 가니까 얘는 무조건 일로만 가야 되죠? 그거에서 한 가지씩 해. 됐어? 해가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게 이 밑에도 똑같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문제 출제하신 분이 개 똑똑해. 완전 문제 개 잘 냈어. 왜?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가에는 어떻게 내고 있고 지금? 곱하기로 내고 있고 표현을 살짝 바꿔서 나에서는 이런 경우 또는이니까 얘는 어떻게 이번에? 더 할 거 아니야. 문제 얼마나 센스 있게 잘 내시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3n이 되는 거고. 자, 세 번째 거 한번 볼게. 이거는 사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아니니까. 세 번째 거 보니까 별이 표시된 종이에 딱 한 장의 스티커만 붙여 있는 경우. 이번에는 다시요. 별에 몇 장? 딱 한 장만 붙어 있었는데 그럼 이런 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어? 2가지 있지. 왜? 별에 한 장만 붙을 건데 하트가 붙을 건지 클로버가 붙을 건지 모르잖아. 하트가 붙는 경우와 클로버가 붙는 경우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럼 위에 거부터 해보자. 위에 거. 하트가 붙는 경우, 여기에 요게 하나 붙었어. 그럼 이제 저 별 모양 종이에는 아무것도 못 가는 거야. 딱 한 장만 붙으라고 했으니까. 갈게요. 별부터 가자. 불러. E, H, N-2 곱하기. 하트 하나 붙었으니까 하트 몇 장 남았어, 이제? N-2장 남았지? 얘는 어디로 갈 건데? 클로버, 한 가지. 그죠? 얘는 전부 다 하트로만 가야 되지? 별 모양으로는 못 가. 한 장밖에 안 된다고 했어. 그죠? 됐어? 밑에는 어때, 밑에. 여기에 클로버만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별 불러. E, H, N-2. N-1장의 하트는 전부 다 클로버로. 클로버 하나 절로 갔으니까 N-1장의 클로버는 다 어디로? 하트로. 이 두 가지가 별 모양인 거지. 결국 E, H, N-2가 몇 개? 이것도 개 잘냈어. 그럼 그 밑에도 똑같겠지? 그럼 그 밑에는 뭐겠어? E, H, N-1이 두 개. E, H, N이 몇 개? 끝이에요. 똑같은 숫자의 구조만 가지고 말을 계속 이렇게 바꿔주면서 우리한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봐라. 이런 문제. 아주 너무 좋아. 우리 지금 20회 동안 하는 빈칸 넣기 문제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가장 수능스럽고. 알겠어? 잘 체크해 놓고 여러 번 복습을 좀 하세요. 자, 20번 갈게요. 20번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문제가 별로예요. 왜냐면 우리가 푸는 문제 스타일과 좀 달라요. 왜냐면 20번 문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런 건 안 나와. 우리가 수능에서 만나는 20번은 이렇게 그냥 함수 fx라고 주지 않고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를 뭐뭐라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지? 그래서 초월 함수를 주게 돼 있는데 얘는 지금 fx에 대한 식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어.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잘 안 나올 건데 일단 풀어는 보자고. 무슨 문제인지. 가를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무슨 함수? 기함수. 자, 그럼 기함수라는 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다?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 괜찮나요? 뭐가 괜찮아? 지금 쌤이 여기다 여러분들 이거 풀어주는데 이게 괜찮다고? 내가 반대로 질문해볼까? 니네 이거 좌표표면 그릴 생각했어? 안 했지? 근데 내가 여기다 이걸 그렸는데 왜 그냥 넘어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 쌤이 지금 가에서 뭐라 그랬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기함수야. 기함수는 무슨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야. 그러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이걸 그렸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너넨 질문해야 된다니까? 잠깐. 그거 왜 그려? 나 그거 그릴 생각 못 했는데?
너 그거 왜 그릴 생각했는지 나한테 설명해야지. 이런 태도여야지 니네가. 그린 다음에 이해는 누구나 다 해. 처음에 이걸 그릴 생각을 못 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걸 그리면. 이걸 그리면 내가 답지 보고 니네한테 답지 소개하는 거야. 그런 수업은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 내가. 그지? 늘 쌤이 하는 얘기가 뭐야? 근거. 왜 그렇게 시작했냐고, 문제풀이를. 그걸 배워야 되는 거야, 그거를. 가보자. 나를 보니까 뭐래?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좌극한. 그리고 x가 1로 가는데 좌극한이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니까 가를 읽고는 몰랐는데 나를 읽고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 1로 가는 거랑 1로 가는 거는 식이 주어진다면 식에다 집어넣겠지. 근데 fx 식이 있어 없어? 없어. 식이 없어. 그러니까 집어넣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를 문제풀이에 이용하려면 그릴 수밖에 없었던 거야. 봐보세요. 이런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fx가 뭔지는 가르쳐주지도 않고 여기 마이너스 1로 갈 때랑 여기 1로 갈 때, 근데 왼쪽에서 오고 여기도 왼쪽에서 올 때 여기를 향해서 간다고? 이거 마이너스 1 여기? 그리고 원점을 지난다고? 이거밖에 모르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가르쳐준 거걸로는. 그죠? 다시 다까지 가볼게요. 다. 0부터 1까지 해서 뭐래요 근데? f'x가 0보다 작다. 감소? 오, 이제 알았어. 봐봐.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 알았단 말이야. 여기 지금 1로 가는데 왼쪽에서 올 때 얘로 가까이 가라 그랬거든? 그리고 얘는 이 점을 지나가야 돼. 근데 감소함수래요. 연결하면 되잖아. 그치? 쌤, 그러리란 보장이 어딨어요?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지. 맞아. 그렇다면 이렇게만 내려가려는 보장이 어딨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지. 그렇게 따지면 또 그러리란 법도 있나? 이렇게 내려가도 되지? 모르는 거야, 이건. 가르쳐주지 않았잖아, 식을. 그지? 그러니까 그냥 내 맘대로 설정해놓고 가는 거야.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그 다음, 1보다 큰 쪽에서는 어떻대? 증가한대. 1보다 큰 쪽에서 증가한대. 여기는 증가한대. 근데 이거 연속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도 없어. 단지 뭐만 하나 있었냐면, 기함수가 있었어, 기함수. 그럼 생각해봐.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갈 때 왼쪽에서 올 때 얘를 향해서 온다 그랬어.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왔다고 해봐. 그럼 이게 대칭함수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근데 여기서 뭐 한다 그랬어 지금? 증가한다 그랬지. 그럼 얘는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접근이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이 돼야 돼. 그래야 얘도 이렇게 증가하면서 대칭 구조가 되거든. 물론 이 그래프도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어. 그럼 얘는 이렇게 증가하겠지. 반대로 얘가 이렇게 증가한다면 얘는 이렇게 증가할 것이고. 모르는 상황이야 지금. 괜찮나요? 그리고 또 역시 원점의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이제 확정이 된 거지. 요거랑 그대로 대칭 구조 돼야 되니까 요런 모양이 돼야 되겠지. 물론 함수값은 몰라. 아직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대칭 구조를 띄워야 되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뭔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야. 됐습니까? 문제에서 가르쳐준 게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풀었던 문제하고 다르잖아.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문제 스타일과 다르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풀게 되냐면 계속 머릿속에 설마 이거 그냥 해보는 문제인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겠지? 그죠? 기출문제는 그렇지 않다. 기출문제는 우리 매 시간마다 얘기해. 기출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생각을 원하지 않아. 그죠? 우리 수능 문제 풀 때 니네 어떤 문제집을 봐봐. EBS든 뭐든 어떤 문제집을 봐도 창의력 사고라는 용어를 본 적이 있어? 근데 이런 건 많이 봤을걸? 출제자의 의도? 이런 용어는 많이 봤지. 대한민국 시험은 이런 시험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생각하길 원하지 않고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래. 이런 시험이 있을까? 우리나라 말고? 문제를 낸 사람의 속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학 문제를 만든 사람이 속마음을 꽁꽁 숨겨놓을까?
무슨 수수께끼도 아니고 숨겨놓지 않는다고. 문제 군데군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들었지롱 이런 게 있다고. 그런 거 흘려놓는다고. 그거 찾는 문제라고. 그거 찾는 문제. 수능이라는 게 눈치 잼뱅이 있는 것들은 문제 못 풀게. 그래서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수능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은 어쩌면 공감 능력이 높아야 될 수도 있어. 공감 능력.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생각하지 않는 개이기적인 사람은 못하지 않을까? 자기 생각에만 갇혀있는 사람이 못 풀지 않을까 이거? 아니 풀 수도 있어. 100분 동안 한 2문제 풀 수 있지. 그렇지 않을까 싶어. 솔직히 이거 물론 내 피셜이에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이게 수능이라는 시험 문제의 특징이기 때문에 수학만 그렇지 않아. 국어도 영어도 다 그렇잖아. 다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영어 지문이나 국어 지문 읽을 때 꼭 이제 막 답을 골라야 되는데 2개 중에 헷갈리는 거 있지. 1번 아니면 3번이 분명한데 도대체 뭐지? 이런 거 있지? 그죠? 헷갈리는 사람은 왜 헷갈리는 줄 알아? 지문 읽을 때? 지문을 쓴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 사이에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수능 문제는 분명히 쓴 사람의 생각만 읽으라고 했는데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철저하게 바꾸라니까. 수능적 마인드가 이거라니까. 이 사람이 왜 이 글을 썼는지만 생각하라니까. 내가 이 글을 읽고 재밌는지는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럼 원하지 않는다니까. 알겠지? 알겠지? 야 솔직히 얘기해서 문학작품을 감상하는데 감상하는 건 내 마음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읽는지는 내 마음이지. 어떤 사람은 이걸 이런 방향성으로 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이런 방향성. 야 너네 곡성 영화 봤어? 곡성 못 봤어? 미끼를 던진 것이고 그거 못 봤어? 그거 못 봤어? 나 곡성 2번 봤거든? 곡성 2번 봤거든?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 영화가 뭔지. 그래가지고 내가 유튜브에 찾아봤어. 곡성. 거기에 그 곡성에 대한 자기의 해석을 유튜브로 올리는 애 엄청 많더라고. 다 달라. 야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작품이라는 건? 그죠? 근데 우리 수능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출제자의 마음만 원해. 똑같은 작품이어도 문제를 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냈는지만 원한다고. 물론 그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겠지. 왜냐면 소송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수능 문제는. 얘기가 너무 많이 빠졌어. 너무 많이 빠졌어.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쌤이 수업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 하는 애들 있어. 쌤 이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질문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더 쉽게 풀리는데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애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 중에 하나를 이용하지 않았어. 근데 쉽게는 풀렸어. 그럼 그게 과연 잘한 걸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 수학 문제는 잘 풀 수 있을지 몰라도 수능스럽지 않아. 그러면 수능날 망할 수도 있어. 수능날 망할 수도 있어. 왜? 분명히 출제자가 생각하라고 한 그 조건을 이용하지 않고 푸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이 걸려있는 그 시험에 과연 그런 배짱을 부릴 수 있다고? 답이 나온 거야. 답은 분명히 30이야. 근데 중간에 이용하지 않은 조건이 있어. 그럼 찝찝하겠지? 이거 왜 준 거지? 그럼 이용하라고 준 건데 나는 왜 이게 이용이 안 되고 답이 나왔지? 그럼 그 답 못 써. 그리고 그렇게 답을 써버릇하면 망해. 수학 실력은 좋아. 대학은 못 가. 뭐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실력은 별로야. 근데 명문대를 갔어. 이게 잘하는 거지. 이 구조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나라를 떠나야지. 우리나라 떠나야지. 입시판에서 도망가야지 빨리. 그러면 다른 나라는 안 그럴 것 같지? 다른 나라는 안 그럴 것 같지? 웃기지 마. 그런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에디슨이 되면 돼. 학교 교육 필요 없어. 내가 발명하고 말 거야. 지구상에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실래요?
그러실래요? 도전해 보시던가. 나는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 나는 속세에 쪄든 사람이라 가지고 누군가 나한테 당신은 뭘 제일 잘해? 물어보면 난 대답할 수 있어. 난 평가원이 이 문제를 왜 냈는지 알아. 이거 제일 잘해. 이거 내 직업이잖아, 이게. 나 16년이나 했잖아, 이거. 물론, 야, 16년 동안만 했어? 나도 학창시절을 겪었으니까 난 더 많이 한 거야. 수능 문제만 가지고. 도대체 이 새끼 이거 왜 냈을까? 이게 뭘까? 이 고민만 난 몇 년 한 거니, 지금. 기억 갈게요, 기억. 제발 좀 복습할 때 그렇게 복습하라고. 내가 이 문제를 풀었다 못 풀었다로 복습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 사실 20번 같은 문제 복습 안 해도 돼. 출제자 의도 없어. 이런 거 안 나와. 나오는 것만 복습해도 복습을 안 하는데 안 나오는 것까지 할 생각 하지 말고. 자, 볼게요. 기억은 뭐라 그랬어? F1이 1이래. 1,1을 지나간대, 여기를. 그지? 그럼 이거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 지나가고, 요거 대칭되면 여기 지나가야지.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렸던 구조가 뭐였냐면은 좌극한이 마이너스 1로 가고 여긴 감소고 여기 증가. 그래서 대칭돼야 되고 얘도 대칭돼야 되고, 이런 구조를 지금 우리가 그려놨었다고.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물어봤냐면 fx하고 y는 x하고 교점 말하는 거잖아. y는 x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겁나 많잖아. 무수히 많잖아. 근데 그거 쌤 이렇게 생겼을 때만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지. 이렇게 생길 때 혹은 이렇게 생길 때. 근데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면 교점은 몇 개야? 딱 3개는 생겨. 그래도 이 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니은은 뭐래요? 또 니은은? 니은은 뭘 지나간대? 1이 마이너스 여기 지나간대. 여기. 그럼 얘는 당연히 여기 지나가고 당연히 여기 지나가겠지. 이렇게. 그리고 그림의 구조는 이렇거나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뭐 하겠대? 뭘 구하래 지금 문제에서 이번에는? f'x가 마이너스 1,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 마이너스 1인 점이 존재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지? 아, 그럼 이 직선이 지금 y는 마이너스 x 아니야? 모든 점에서의 기울기가 다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얘가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요렇게 존재하겠지. 아, 평균값 정리를 물어보고 싶었구나. 출제자의 의도를 이제서야 알았다. 그런데 이제 아쉽다. 이렇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내나, 문제를. fx를 우리한테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게 내줬어야지. 그래야 이 문제가 좋은 평가를 받을 텐데. 그죠? 그냥 처음부터 너무 추론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에 썩 좋진 않아. 만약 이 문제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겠지? 마이너스 1인 점은 분명히 존재하게 돼. 왜 그렇다?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속이므로. 되겠어요? 그럼 디귿은 어때? 디귿은 뭐래요? 디귿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는 거지. 또 여기 지나갈 거고 여기 지나갈 거야. 증가고 여긴 증가고 이렇게 되고 여기 감소였고 이렇게 대칭 구조였어. 이런 다음에 이번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 1이래.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지나가면 되니까 여기 1인 점은 어때? 무수히 많죠. 근데 만약 이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감소하면 없죠. 존재할 수가 없지.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예요. 한 개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진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지? 맞아. 네,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겁니다. 자, 이렇게 찾는 문제였어요. 자, 21번 볼게요. 21번 원래 우리 킬러 넘버인데 여기 지금 킬러 문제 자격이 좀 없는 문제라서, 자, n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xk를 뭐라고 하자? n분의 k라고 하자. 첫 줄 일자 맞아? 정적분인가? 이런 느낌 들어야죠. n분의 k 나왔으니까. 그리고 저 밑에 문제를 보니까 정적분이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죠? 자, fx가 뭐래요? fx는 2의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자, 이렇게 생겼고, y는 fx 위의 점 ak, 얘가 xk, f xk이다. 이렇게.
에서의 접선이. 자, 문제에서 이거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접선의 방정식 가야 되겠지? 물론 어떻게 돼? y-y좌표 f n분의 k 이렇게 되나요? xk가 이걸 했으니까 이퀄 기울기 f 프라임 n분의 k 곱하기 x 마이너스 n분의 k 이렇게 되겠다. 그쵸? 됐어? 아, 설마 이거 여기다 집어넣어서 하지 않았겠지? 이거 여기 집어넣어서 하면 심장병 걸려. 너무 용기가 과해. 너무 용기가 과해. 그럼 접선의 방정식만 이만큼일 텐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무 과하지. 자, 어쨌든 이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y에다 0을 때려 넣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 놓고 이제 구하러 가보죠 뭐. 자, 요거 절로 보낼까요? 그럼 f 뭐가 돼? n분의 k 있고 밑으로 f 프라임 n분의 k 이렇게 될 거고, 얘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그치? 그리고 얘를 저쪽으로 딱 보내주면 여기는 n분의 k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오겠네. 그치? 얘가 뭐라는 거야? 얘가 x라는 거지. 그럼 이거 컴마 0인 거지. x절편이. 그죠? 자, 됐어. 이걸 뭐라고 하자고? 이거를 bk라고 하자고. 이걸 bk라고 한대. 그 다음에 점 ak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ak의 x좌표 말하는 거지?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 ck라고 한다. 그럼 ck는 그냥 뭐인 거야? n분의 k, 0인 거지 뭐.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시그마 kn1부터 n까지 돼 있고 bk, ck 이거부터 이거까지의 길이 모양 봐. 그냥 이거죠? 길이가. 이 길이 여기서 요거 뺀 거니까 둘 사이의 길이는 이거잖아. 요거 뒤에 거. 그치? 그럼 써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해서 n분의 1 안으로 넣어주자. 괜찮지? n분의 안으로 넣어주고 그 뒤에 쓰자는 게 뭐였냐면 bk, ck니까 요 길이는 누가 된다? f 프라임 n분의 k 분의 f n분의 k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f xk의 제곱이니까 f n분의 k의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요거 말하는 거 맞아? 그러면 일단 요건 뭐야? 요거 하나 이렇게 약분되겠네. 그리고 얘는 f 프라임 n분의 k 분의 1 분의 1이니까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된다? f 프라임 n분의 k 곱하기 f n분의 k의 몇 제곱? 이렇게 된 거죠?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치환할 거지. 그치? 치환 안 하면 이거 뭐 생각이 없는 거지. n분의 k를 뭘로? 뭐 t? x? 뭐 아무거나 좋아. 치환하자. 요걸 치환하면 자, 리미트 시그마 뭘로 가고요? 인테그랄로 가고요. 범위 가자. 범위. k에다 1 집어넣고 n분의 1 리미트 때리면 0. k에 n 집어넣으면 1까지. 됐나요? 그럼 얘는 뭐가 되고? f 프라임 t 되고, 뒤에 거는 ft의 세제곱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변할 때 변하는 한 칸이 n분의 1이지? k에 1 집어넣으면 n분의 1, 2 집어넣으면 n분의 2, 3 집어넣으면 n분의 3 이렇게 가는 거니까 변화해야 되는 한 칸의 단위, 그게 dt. 근데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럼 제가 그냥 dt가 되면 된다.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걸 적분하려고 보니까 뭐야? 이 녀석을 미분한 게 여기에 있네? 그죠? 한번 치환을 더 해야 되겠네. 치환 적분해야 되겠네. 치환 적분 갑시다. 이번에 ft를 x라고 놓을게요. ft를 x라고 놓으면 f 프라임 t dt는 뭐가 된다? dx가 된다. 불러. 0 집어넣으면 f0 얼마야? f0 집어넣어봐. 0, 0, 0. 0.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0부터 2의 제곱까지 됐고, 세모가 뭐가 되고? x 세제곱 되고 f 프라임 t dt가 뭐라고?
계산 문제입니다. 끝이에요. 21번에 자격이 없지? 그냥 봐도, 그쵸? 이 정도 문제는 그냥 개념이지 뭐, 개념. 그런데 이걸 왜 풀었냐면 21번에는 자격이 없는데 앞쪽에 나올 자격으로는 충분해. 충분해.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죠? 어떤 개념? 구분구적법을 정적분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적분의 연산에서 치환적분법도 중요하고, 두 가지를 지금 믹스해 놓은 거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아주 좋은 문제이다. 21번에 들어가기만 조금 민망할 뿐이지. 되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단답형, 객관식 마무리하고 단답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6번 단답형 보겠습니다. 자, 26번 보면 A가 1, 2, 3, 4, B가 5, 6, 7, C가 8, 9. 요거 26번 약간 출제자분께서 함정 파가지고 함정에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A가 일단 자 1, 2, 3, 4. 자, 여기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B가 5, 6, 7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C가 8, 9. 자, 이렇게 해서 A에서 B로 가는 녀석 함수 F, 그래서 B에서 C로 가는 함수 G, 이렇게. 자, 이렇게 돼서 함수의 개수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가조건을 보니까 함수 F의 치역은 B가 아니다죠. 우리 늘 경우에서 공부할 때 쌤이 늘 강조하지만 이렇게 F의 치역은 B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형 꼴이 나왔잖아. 그죠? 그럼 반대의 경우를 늘 생각해 보라 그랬어. F의 치역이 F의 치역이 뭐인 케이스? 자, B인 케이스는 뭔지를 꼭 생각해 보고 가는 거야. 알겠죠? 얘는 26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이걸 꼭 생각하지 않았어도 크게 상관은 없었는데,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 이렇게 부정형의 표현이 나올 때는 여사건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해 줘야 된다. 자, F의 치역이 B이다라면 이게 무슨 뜻이야? B이다? 그쵸? 5, 6, 7 다 화살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 그런 거 풀 때는 어떻게 풀었었어? 만약에 치역이 B이다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풀었었지? 1, 2, 3, 4에서 5, 6, 7로 가는 전체 함수의 개수 몇 개야? 전체 함수의 개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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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죠. 3의 4제곱까지. 해서 빼준다 이거지. 그죠? 하나로만 다 가는 거. 5로 다 가거나 6으로 다 가거나 7로 다 가는 거 몇 가지? 3가지를 빼주고, 또 그 다음에는 2가지로만 가는 거. 2가지로만 가는 건 어떻게 돼? 5, 6, 7 셋 중에 2개를 골라. 그래서 만약에 5하고 6이 골라졌어. 그러면 배열하는 방법은 1, 2, 3, 4가 5하고 6으로 가는 전체 개수 몇 개? 둘이지? 그래서 2에 4제곱계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 5로 다가거나 6으로 다가는 2가지 케이스를 빼준다. 요거지, 그치? 요게 우리가 개념으로 공부했던 것 중에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야. 알고 있어야 돼. 이건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원래 만약에 F의 치역이 B이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풀었을 텐데,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가 아닌 걸 생각하면 돼. 그죠? 그러니까 치역이 5, 6, 7이 화살표를 다 받지 않고, 다 생각해보자. 그럼 이제 아니다니까 우리 여기 뺐던 요 경우 아니면 요 경우 말하는 거겠지. 요게 아까 여사건이었으니까, 그치? 네, 아니다. 결국 무슨 말이다? 치역이 몇 개이거나 한 개이거나 또는 2개인 케이스를 말하는 거다 라는 얘기지. 그죠?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어때? B에서 C로 가는 어떤 함수 G에 대해서 G 합성 F의 치역은 C이다. 해봐.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까지 오는 합성의 개수를 말하고 있지. 합성. 합성 함수의 치역은 뭐라고? 합성 함수의 치역은 C 자체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지금 나 조건에서 문제가 나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는 일단 F의 치역이 한 개일 수는 없는 거네. 그 생각해봐. 만약에 이게 한 개라서 얘가 5를 향해서 이렇게 다 갔다고 가정해봐. 그럼 합성함수라는 거는 얘가 1로 갔다가 1로 오는 걸 말하는 건데, 여기서 5가 8이나 9 하나로밖에 못 가잖아.
한 원소가 두 개로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합성함수의 치역이 C가 될 수가 없죠. C가 된다는 것 자체가 치역이 몇 개라는 얘기다? 두 개다라는 얘기를 나에서 해주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지. 되겠어요? 그럼 치역이 두 개인 케이스를 구해라. 이런 얘기니까 우리는 뭘 구하면 돼? 요거 구하면 되겠지. 요거 아까 치역이 두 개였던 녀석이죠. 제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세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서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그죠? 한쪽으로 다 가는 케이스를 빼주면 된다. 이런 얘기다. 이거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문제 좋은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좋은 문제여서. 그래서 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바로 27번 갈게요. 27번. 보시면 좌표 평면에서 양의 실수 K에 대하여 타원과 곡선. 출제하신 분 약간 귀엽죠? 타원은 이렇게 줘. 4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1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곡선 x, y 이퀄 k. 우리가 이렇게 주면은 우리가 지금 무슨 함수인지 잘 모를까봐 이렇게 주셨나? y는 뭐야? x분의 k. 유리함수죠, 그냥. 네, 유리함수. 자, 그런데 이 두 녀석이 만난대. 내 1사분면에서 만난대.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자, 그 표현이 가능하니까. 자, 요 녀석은 여기 2,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여기 2를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 1을 지나고, 이렇게 해서 위에만 그릴게요, 위에만. 1사분면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타원이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x분의 k를 그렸는데, 여기 1사분면 점, 아무 데나 잡을게요. 점 P에서 만난다. 그런데, P에서 접한다고 했네. 그렇죠? 타원 위의 점 P에서의 접선과 곡선 yx 이퀄 k 위에 점 P에서의 접선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접한다는 얘기지 뭐.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있나 봐. 그죠? 그리고 이 점에서의 접선이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접선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 이 접선 L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됐나요? 자, 그랬을 때 이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한 거는 결국에는 이 지금 연두색으로 그렸던 이 접선의 x절편하고 y절편을 구해라 이런 얘기겠지? 그렇죠? 그럼 생각해봐.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에도 접하고 이렇게 생긴 타원에도 접하고 이런 접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공통접선이라고 부르지. 공통접선이라고 부른다 이거지. 두 가지를 또 기억이 나야지. 접선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주인공은 누구? 접점이라고 해서 접점. 접선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주인공은 접점이 뭐 쥐새끼가 한 마리 들어왔네요. 자, 그리고 공통접선 나오면 어이구 야, 그렇게 들어가면 카메라가 떨리지. 일로 그냥 들어가도 돼. 굳이 막 이렇게 안 해도 돼. 자, 공통접선. 공통접선 식 어떻게 만들어? 공통접선은 첫 번째 뭐야? 좌표로 만들지. 요 곡선의 입장에서의 접점과 요 곡선의 입장에서의 접점이 똑같은 거니까. 그죠? 그리고 또 뭐가 같아?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거지. 개념이죠, 개념. 요걸로 식 만들어주면 되는 거. 어쨌든 주인공이 접점이기 때문에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드는 생각은 이 점의 좌표가 필요하다. 이걸 설정한다가 이 문제의 90%. 그러니까 못 푼 사람들은 이유가 하나야. 이걸 놀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럼 놀 생각을 왜 못 했냐? 접선 문제인데 접점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우리 이게 패턴인데 이것도. 그죠? 공부했던 소재야, 소재. 그래서 딱 그렇게 패턴 정리해주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대입이지 뭐, 대입. 자, 좌표부터 가볼게요. 요 점의 좌표 불러봐. 요 녀석의 입장에서는 어때? 요 위의 점이니까 집어 넣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식 뭘로 나온다? 불러봐.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다. 이렇게 식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좌표는 요 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잖아. 그럼 저기다가도 집어넣으면 되겠지. 불러. a, b는 k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해야 되는데 요건 지금 타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방정식 세울 수 있어. 위의 점일 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 x하고 y에다가 그냥 하나씩 넣는 거죠. 위의 점일 때. 그럼 이제 이 접선 어떻게 돼? 4분의 ax 플러스 by 이퀄 이렇게 된 거지. 그럼
그럼 여기서 기울기는 얼마야? 여기서 기울기. 요거 절로 넘겨서 b로 나눠주면 되니까 y는 뭐가 되죠? y는 마이너스 4b분의 a의 x 그리고 플러스 b분의 이렇게 되는 건가? 됐죠? 그럼 기울기는 이제 요 녀석이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b분의 a 요게 기울기인 거고. 자, 요 곡선의 입장에서 여기 입장에서 기울기 또 구해보자. 이거는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 1 되고 y 되고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는데 dx분의 dy 해주면 되지. 이쪽은 얼마야?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a, b일 때니까 자 여기다가 뭐 넣어주고 a 넣어주고 여기다가 b 이렇게 넣어주면 얘는 결국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야 되겠죠. 같은 거지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바뀌어주고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네. 그래서 a제곱은 얼마? 이렇게 됐죠. 되겠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연립해 주시면 답이 나온다. 계산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죠. 됐어? 어려운 문제 아니지?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됐고요. 28번도 가보자. 28번. 한 번에 할게요. 자, 28번 문제 보니까 1, 2, 3, 4, 5, 6, 7에서 1, 2, 3, 4, 5, 6, 7로 함수네 또. 1, 2, 3, 4, 5, 6, 7. 자, 여기에서 1, 2, 3, 4, 5, 6, 7로 간다.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함수 f에 대해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가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f1, f3 홀수들을 뽑아서 보니까 어떻다는 거야? 아이고. 갈수록 함수값이 커진다.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고. 나 조건을 보니까 짝수들의 함수값은 갈수록 함수값이 작아진다.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맞아? 이거네요. 자, 그럼 해보면 되겠네. 홀수번 따로 좀 정리 좀 할까? 1, 3, 5, 7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짝수는 선생님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럼 얘부터 지금 가나 조건을 일단 다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그게 전체 경우의 수니까 찾아보자. 얘부터 찾아보자. 1, 3, 5, 7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렇게 크기 관계가 성립하려면 여기서도 몇 개의 원소가 필요해? 4개의 원소가 필요하지? 그래야 대응이 될 테니까. 그래서 1, 3, 5, 7 이 노란색이 갈 녀석들을 고르자 이거지. 여기서 고르자. 총 몇 개의 원소에서? 7개의 원소 중에서 4개의 원소를 고르자. 그래서 4개가 골라졌다 치자. 뭐 2, 3, 4, 5 이렇게 4개가 골라졌다 칠게. 그럼 배열 방법은 몇 가지야? 한 가지죠. 한 가지. 갈수록 커지라고 했으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네 보가 얘네 2, 4, 6 2, 4, 6 그럼 얘네가 이제 또 가야 돼. 그러면 이쪽에서 원소 몇 개 필요해? 또 3개가 필요하죠. 그러면 다시 7개 중에 3개를 고르면 되는 거지. 그리고 배열 방법은 몇 가지야? 이렇게. 됐지?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이 드나? 선생님 여기서 4개를 선택했는데 여기 7개 중에 선택해도 되나요? 이런 의심이 만약에 들잖아? 그러면은 쌤이 알려주는 대로 문제 안 푸는 거야. 뭐가 문제냐면 여기 아까 7C4 곱하기 1을 했을 때 우리 이렇게 4개 골랐지? 그죠? 그리고 대응까지 시키면 대응 방법은 한 가지였지 이렇게. 맞아?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이 세 녀석이 갈려서 골라야 되지. 고를 때 만약에 이렇게 골라졌다 치자. 5, 6, 7. 그럼 배열 방법은 이번에 어떻지? 어때? 거꾸로 가겠지. 이렇게 거꾸로. 맞나요? 이렇게 해놓고 보는 거지. 이러면 함수가 아닌가? 함수 맞지? 그죠? 하나의 원소가 화살표를 2개 받았다고 해서 함수가 아닌 건 아니지.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지. 해보면 돼. 예를 들어서 해보면 돼. 자꾸 머릿속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써놓고 그냥 다 해보라고 하나씩. 알겠어?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는다고. 이게 주관식이잖아 지금. 자, 그 다음 이게 전체 경우인데 문제에서 실제 나한테 원하는 확률은 뭐였어? 1대1이었네. 1대1.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만들지 말란 얘기지. 그럼 1대1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처음에 홀수들이 가는 거는 7개 중에 4개를 골라서 배열을 하고
1대1의 상황이라면 얘네가 이렇게 배열됐으니까 파란색이 갈 수 있는 녀석은 몇 개 남았어 이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남은 거지. 그러니까 고를 필요가 없는 거지. 만약 고른다면 뭐 이 정도? 그죠? 그리고 배열 방법은 한 가지 이렇게 되면 되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지 뭐. 되겠어? 오케이. 자, 정리하고 마지막 문제 2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29번에 딱 벡터 문제가 나와서 되게 좋았지? 나만 좋았어? 나만 좋았어? 근데 이거 좋아해야지. 이 정도 난이도는 참 괜찮은데. 자, 좌표 평면 위에 네 점 A, B, C, 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돼 있고. 가 조건을 보니까 A, B, C, D는 정사각형이다. 라고 해가지고 쌤 처음에 풀 때 이렇게 정사각형을 딱 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A, B, C, D. 근데 나를 보니까 A의 좌표가 D의 좌표보다 작다. 그래서 바로 지웠죠. 바로 지웠지. 이렇게 하면 표현이 안 되니까. 그치? 그래서 나 조건까지 만족하도록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좀 이제 한쪽이 그래도 좀 위에 있도록 이렇게 그리면 더 좋지. 그지? 이러면은 정사각형이 안 되죠. 자,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 이렇게 그려주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려놓고, 자, D의 Y좌표가 A의 Y좌표보다 더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를 A로 해서 여기부터 출발할게. 그렇지?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D. 이렇게 놓으면은 D가 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할 녀석들이 있는 거지. 다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5, A 벡터 플러스 5, C 벡터가 6,0이다. 이렇게 돼 있네. 자, 이거 보자마자 우리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벡터의 합. 우리 벡터의 합은 뭘로? 그렇지. 중점 벡터의 2배로 해석한다. 우리 공부했었지, 그지? 그래서 OA 더하기 OC는 A하고 C의 중점. 자, 이거 연결할게. 이렇게 A하고 C의 중점을 우리가 M이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결국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다? OM 벡터의 2배가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2로 약분 딱 쳐주면 OM 벡터가 얼마라는 거? 그치? OM 벡터가 3,0이라는 걸 알게 되고, 사실 OM 벡터가 3,0이라는 건 M의 좌표를 알려준 거지? 맞죠? 원점에 출발한 거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문제 해석을 해놓고 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아, 이거 뭔가 좌표로 해결한다는 느낌이 든다. 그치? 그러지 않고서야 출제자가 이렇게 OA, OC, OM 이런 정보들을 줄 리가 없지. 그렇죠? 그런 느낌만 가지고 문제를 계속 읽어보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 걸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OA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 이 녀석이 또 뭐래, 이 녀석이? 마이너스 4,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비를 걸고 있는 거야. 자, 위에는 OA 더하기 OC가 6,0이라고 해서 OM에서 OM의 좌표를 알려주려고 했구나. M의 좌표를 알려주려고 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얘는 보니까 OA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면 결국 얘는 뭐지? 이거? BA 벡터지. BA 벡터의 알려줬단 BA 벡터의 정보를 알려줬단 말이야. 지금 마이너스 4,2라고. 근데 얘는 좌표로서의 역할을 해 못해? 못하죠. 이거는 시점이 5가 아니니까. 그래서 얘가 도대체 뭔가가 계속 좀 찝찝한 거지. BA 벡터는 표시만 좀 할게요. BA 벡터는 요거니까. 그죠? 요 벡터가 뭐라는 거? 마이너스 4, 자, 2라는 것만 알려주고 나는 그 다음에 모르겠다. 요 정도밖에 모르는 거지, 뭐, 우리 지금 정보상으로.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나한테 물어본 게 뭐야? 물어본 게 OC 더하기 OD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여기서 다시 또 넘어오고 있거든? 다시 뭘로 넘어오고 있어? OC하고 OD 또 시점을 5로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OA, OC, OM, OC, OD. 결국 이상한 건 역시 얘였던 거지. 다 5로 지금 주고 있으면서. 무슨 말인지는 풀어봐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요거 먼저 가보면 OC하고 OD 역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C하고 D에 중점을 만들어서 요거 이번엔 N이라고 해볼게. N. 그럼 이 녀석은 결국 뭐가 된다? ON 벡터의 2배로서 해결을 할 거다. 그렇죠? 제곱은 나중에 하면 되니까 결국 문제에서 나한테 원하는 건 누군 거야? ON 벡터인 거야. ON 벡터. ON 벡터. 그럼 ON 벡터라는 건 결국 문제에서 나한테 뭘 원하는 거죠? N의 좌표를 원하는 거지. N의 좌표. N의 좌표. 알겠어? 근데 이제 모양새를 잘 봐. 모양새를 잘 봐. 나는 여기에 좌표를 아는 게 내 목적이거든? 그죠? 여기에 좌표를 아는 게 목적인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이 M의 좌표와 요 AB 벡터에 대한 정보밖에 몰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테크닉을 이용하는 거야. 수능에 나오는 도형은 다 뭐라고? 직각 삼각형. 그래서 이 문제의 첫머리에 정사각형 ABCD가 있다는 표현이 있잖아. 그지?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정사각형 ABCD가 있다? 뭐 관심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정사각형 ABCD가 있다. 그럼 우리는 뭘로 받아들인다? 직각삼각형 4개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이걸 빨리 나눠 써야지. 이렇게. 나눠 써야지. 그러면 직각 이등변이죠. 심지어. 직각 이등변 몇 개? 4개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직각 이등변 이렇게 있고 얘가 M이야. 근데 이 녀석이 C, D의 중점이야. 우리 당연히 뭐 할 거지? 수선 내려야죠. 왜?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는데 수선이 안 나오는 건 없으니까. 됐어?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건 뭐라고? N의 좌표. 자, 그럼 봐봐. 저걸 보고 내가 필요한 건 N의 좌표? 근데 얘를 줬어? 요거 수직이야? 근데 이건 왜 줬지? 이거 왜 줬지? 이거 왜 줬지? 이거 왜 줬니? 이거 왜 줬니? 자, 여기서 만약에 답을 못 구하잖아요? 그럼 내가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너네가 왜 줬지? 왜 줬지? 계속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럼 내가 이제 질문해 볼게. MN하고 AB는 어떤 관계가 있어? 네, 수직 관계가 있네. 이용해야 되겠지, 그지? 오케이.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뭐라고? N의 좌표. 좌표를 구하고 싶다, 좌표를. 되겠어? 그러면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요. 첫 번째. 수직. 누구하고 수직? BA하고 MN하고 수직. 그러면 BA 벡터 불러봐. 마이너스 4,2. MN 벡터 불러봐. A-3,B. 내적하면 얼마가 된다? 식 하나 나왔지? 두 번째. 요 길이 얼마야? 벡터의 크기 루트 20. 그러면 2루트 5인가? 맞아요? 대답해야지. 그럼 요 길이도 얼마야?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루트 5. 루트 5. 벡터의 크기 루트 5 불러? 루트 A-3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다? 두 개 연립하시면 끝납니다. 됐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문제 엄청 좋지? 그죠? 문제 그 어디에도 억지스러움이 없어. 당연히 그렇지야.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이거야. 복습할 때 A, B를 설정하는 명분. 왜 여기다 설정을 해야만 했나? 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다 좌표를 딱 쓸 수 있는 생각을 내가 할 수 있을 건가를 고민하는 거야. 그 명분이 뭐야? 이 문제는 문제의 처음부터 뭐에 대한 언급을 주고 있었어? 좌표에 대한 언급을 주고 있었고 마지막에 나한테 물어보는 것도 뭐였어? N의 좌표였어. N의 좌표. 그죠? 그래서 저기다 좌표를 설정할 수 있었던 거야. 이해가요? 오케이? 네, 그렇게 그런 명분들을 자꾸 내 머릿속에 나를 설득시켜야 된다고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러니까 거기다 설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아니었던 거야.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를 자꾸 나를 설득시켜야 다음에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자꾸 풀 수 있다고.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킬러 문제는 킬러 학습지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메가스터디 친구들도 현장에서 봐요. 안녕.